안녕하세요. 이웃집 김타로입니다. 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삶에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신의 연애를 꽃길로 안내해줄 사람입니다. 사실 연애를 하기 위해서 또 그냥 연애가 아니라 정말 상처받지 않고 이별하지 않는 예쁜 사랑, 일명 꽃길 연애를 하기 위해선 두 사람의 성격, 성향이 잘 맞아야 합니다. 오늘은 나의 연애 성향과 가장 잘 맞는 사람, 또 나의 연애 성향과 가장 피해야 하는 사람을 알아볼게요. 자, 오늘 픽하신 카드는 지금 현 시점의 본인의 연애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본인의 연애 성향이 이렇다라는 결론을 보시면 어떤 분들은 내 연애 성향이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연애할 거야 라고 자신의 틀에 가둬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면 좀 발전이 없겠죠. 연애 성향은 만나는 사람들 또 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시고 스스로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카드는 현 기준으로 뽑는다는 걸 꼭 알아주세요. 자, 총 4장의 카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카드를 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좋냐면 정말 본인이 바라는 이상적인 연애, 뭐 사랑스러운 연애를 좀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사진 찍듯이 머릿속으로 이미지화 시키면서 카드를 뽑아주세요. 자, 뽑을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카드 1번 카드부터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부터 리딩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우리 본인의 연애 성향입니다. 1번 분의 본인의 연애 성향이에요. 자, 여왕이 칼을 들고 좀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네, 잠시만요. 이 조명 하나만 끌게요. 이것 때문에 좀 밝게 나오는 것 같아서 비치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좀 어둡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명을 더 켰는데 반사가 되네요. 자, 여왕이 칼을 들고 단호한 표정으로 짓고 있습니다. 예, 퀸 오브 스워드. 칼은 이성, 생각을 의미하는데 지금 여왕, 여자가 칼을 들고 있죠. 이 카드를 보면 딱 첫 번째로 드는 느낌이 어떻죠? 뭔가 좀 빈틈이 없어 보이죠. 뭐 커리어 우먼 같은 굉장히 좀 공정할 것 같고 뭔가 조금 약간은 사무적일 것 같은 느낌도 들죠. 연애에 있어서 1번 분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칼 같은 부분이 있겠다. 상대방이 좀 본인의 기준 정해놓은 틀에 벗어나면 좀 딱 좀 칼같이 좀 쳐내버리는 단호함이 있는 분이세요. 또 상황적으로 지금 여왕이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딱 시작되기 직전이야. 이제 개선, 이제 시작 전쟁을 알리는 그렇다면 지금 여왕이 칼을 들 정도면 어떨까요? 전쟁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예민함의 끝을 나타냅니다. 가장 예민한 카드. 생각이 많으신 거죠. 아니 어쩌면 생각이 많은 정도가 아니고 좀 굉장히 깊은 단계인 거예요. 좀 하나하나 좀 예민하고 민감한 연애 스타일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민하면 연애를 잘 못한다? 아니죠. 좀 타인을 굉장히 신경 쓰겠죠. 본인이 좀 민감하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분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데 굉장히 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에 대한 조언점 카드와 꼭 만나야 될 사람 그리고 꼭 피해야 할 사람을 카드를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조언점 카드부터 필게요. 조언점 카드. 그리고 이거는 꼭 만나야 될 사람, 꼭 피해야 될 사람입니다. 자, 먼저 조언점 카드로 더 타워 카드가 나왔어요. 이분 연애의 조언점 카드로. 이건 하늘의 운대 카드죠. 뭔가 예기치 못한 일,
자, 1번 분은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좀 생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은 좀 계획대로 진행되는, 무엇보다 중요한 분들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디테일하게. 그런데 어떤 것에 당황할까요? 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이렇게 훅 들어올 때 대응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더 타워는 완전 외부적인,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선 예민함이, 좀 예민한 그런 민감한 디테일한 그런 게 아니라 좀 신경질적이고 좀 스트레스 받는 예민함 있죠. 좀 약간 스트레스 받는 예민함. 그런 예민함으로 좀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말 그대로 내가 잘하던 못하던 이건 뭐 나와는 상관없이 외부적인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일이 좀 벌어지면 사실 좀 생각 없이 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물 흘러가는 대로 좀 냅두는 게 마음 편한데, 또 이런 분들은 그러라고 해도 좀 그게 좀 안 되는 편이죠. 무슨 일이 터져서 누군가 와서 좀 위로해 줍니다. 야,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을 좀 세심하게 배려하는 성격이니까 고마워라고 이런 분들은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고마워. 그런데 어떻게 다 잘 된다는 거야?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뭐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걱정은 하지 말라는데 이 상황에서 걱정 안 하면 그게 사람이니? 이런 식으로 좀 혼자로 좀 약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멘탈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서 좀 약할 수 있겠다. 그럼 이분은 1번 분은 좀 어떤 사람과 만나면 정말 꽃길을 걸을 수 있을지 한번 카드를 펴보도록 할게요. 네, 교황 카드가 나왔네요. 이분이 꼭 만나야 될 사람은 이런 교황 카드 같은 사람입니다. 자, 78장의 타로 카드 중에 22장의 메이저 카드 중 하나예요. 또 그 중에서도 메이저 카드 중에서도 황제와 더불어서 좀 굉장히 강력한 카드입니다. 교황은 좀 종교적인 선지자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람이야. 말 그대로 상대방을 좀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대하는 게 아니라 좀 가슴으로, 마음으로 좀 대하는 좀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신부님과 같이 좀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는 좀 조언자의 역할도 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상대방의 얘기를 좀 침착하게 들어주고 좀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또 유심히 살펴보는 좀 관찰력도 뛰어나겠죠. 또 처음 말했듯이 좀 이해심이 많다는 건 좀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좀 높다. 사실 1번 분은 굉장히 세심해서 상대방을 배려를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배려를 딱 해줬는데 어떤 사람은 배려해주는지도 모르고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배려인지 배려가 아닌지, 아니면 또 그런 배려를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좀 그런 예의 없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참 요즘 많거든요. 1번 분 같은 성향의 분은 그런 사람들을 딱 싫어해요. 내가 배려해 준 거에 대한 리액션이 없거나 아예 그 개념치 않을 때. 그런데 이런 좀 교황 같은 사람이라면 1번 분이 배려를 해주면 이런 성향은 어떨까요? 더 큰 1번 분의 배려보다 더 큰 배려로 좀 답해줄 수 있는 좀 이상적인 사람이겠다, 1번 분한테는. 그리고 1번 분의 약점이 예기치 못한 일에 좀 대처를 잘 못한다고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죠? 대처를 잘하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침착한 사람이라고 아까 얘기 드렸잖아. 침착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좀 벌어지더라도 좀 1번 분을 케어하면서 그 상황을 좀 잘 회피해 갈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교황 같은 카드의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예쁜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좀 세상 사람들이 다 교황 같은 성향의 사람이면 좋겠지만 좀 그렇지 않죠. 다 뭐 각양각색의 사람들인데 뭐 다른 사람 만나 상관없어. 일반적인. 그런데 정말로 이런 분은 절대 극악으로 안 맞는 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사가 칼을 들고 전속력으로 좀 질주하는 카드가 나왔네요. 칼은 좀 바람의 성향을 가지고 있죠. 또 기사가 말을 타고 있으니까 좀 뭔가 바람 플러스 기사 말, 뭔가 어때요? 굉장히 좀 빨리 달려가는 느낌의 카드죠. 예. 이 카드의 키워드가 좀 신속함, 뭐 공격적이다, 뭐 전속력, 무모함, 뭐 인내심 부족 이런 카드거든요. 좀 정리하자면 좀 성격 급한 사람이야. 어, 1번 분이 정말로 피해야 하는 사람은 이런 성격 급한 사람이다.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제 친구 중에도 진짜로 성격 진짜 급해요. 걔는 완전 급해. 별명도 금사빠야. 금사빠. 금사빠 뭐예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줄임말이죠. 근데 내 친구의 금사빠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금방 사랑에서 빠져나온 사람. 진짜로 금방 빠지기도 하는데 금방 식어. 금방 그 사랑에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금사빠야. 정말 2달 이상 연애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또 웃긴 건 그 친구가 2달 이상 연애를 쉬는 것도 못 봤어. 금방 여친이 생깁니다. 평소에 연락 안 하다가 한 2달에 한 번 전화 옵니다. 술 마시자고. 만나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대. 첫눈에 반했대. 너무 좋대. 이런 감정 처음이래. 처음?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그죠? 그 말 2달에 한 번씩 들어요. 그럼 어찌어찌 잘 사귀더라고요. 그러면 또 2달 있다 전화 와요. 술 마시자고. 헤어졌대. 힘들대. 참. 근데 그 친구 그 술집에서 또 알바분한테 또 반해요. 미친놈입니다. 그 친구가 참 이 영상은 안 봤으면 좋겠네요. 여튼 이렇게 성격 급한 사람은 1번님은 절대로 만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성격이 급하다는 건 좋은 쪽으로 말하면 좀 추진력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급하게 뭔가를 추진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절대로 1번님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1번 분이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을 맞닥뜨리는 건 좀 엄청 싫어하는 성격인데, 이 성격 급한 사람은 연애를 같이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번 분은 계속 불안하고 지치고 또 그런 거야. 카드로 봐도 좀 1번님은 여왕의 칼이고 상대방은 뭐죠? 기사의 칼이죠. 등급이 좀 낮아요. 기사. 여왕이 더 높은 거니까 한 단계 낮아요. 이건 좀 뭐 어떻게 보면 연하일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뭐 연상인데 정신 연령이 좀 연하이거나 1번님이 배려해 주는 걸 잘 배려로 받을지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성격 급한 분, 급한 분은 1번 분은 만나시면 안 된다. 정리 한번 할게요. 자, 1번님은 굉장히 배려심도 깊고 좀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좀 취약할 수 있는 성격입니다. 본인의 배려를 배려로 답할 줄 알고 어떠한 상황에도 좀 침착함을 잃지 않는 좀 교황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좀 예쁜 연애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1번 분 타로 리딩 여기까지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번 분. 자, 2번 분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분의 연애 성향. 자, 2번 분의 연애 성향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4번 펜타클 카드네요. 자, 한 남자가 펜타클을 머리, 발, 또 가슴에 이게 잡고 있죠. 부여잡고 있어요. 뭔가 자신의 것을 좀 강하게 지키려고 하는 느낌의 카드죠. 뭐 키워드가 끈기, 소신, 뭐 정체기, 고집 이런 카드인데, 이런 분들은 일단 먼저 정말 의리 있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소신 있고 고집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맺은 뭐 인간관계 이런 거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서 좀 뭐 배신 이런 말 있지. 이거는 이분들이랑 아주 거리가 멀어. 제일 먼 게 배신 이런 거예요. 의리가 너무 있어요. 현재 좀 자신의 것을 좀 지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다른 것보다 지금 현재의 상태를 좀 유지하려는 경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솔로인 상태라면 변화를 좀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인 솔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겠죠. 사실 솔로를 벗어나려면 누군가를 만나야 하잖아요. 좀 새로운 누군가를 다가가야 되는데, 좀 2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먼저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약간 걱정이 앞서는 스타일이야. 하지만 좀 한번 사랑이 시작되면 아까 말했듯이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게 꽉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의리 있다, 뭐 책임감 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타입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의 조언점 카드 및 그리고 우리 꼭 만나야 될 사람, 잘 맞는 연애 성향의 사람, 아니면 잘 안 맞는 연애 성향의 사람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에 대한 조언점 카드, 그리고 꼭 만나야 되는 사람, 꼭 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조언점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언점 카드로 순교자 카드가 나왔네요. 진짜 근데 이분이 고집이 좀 상당하네요. 성향에서도 좀 고집, 그러니까 연애 성향에서 좋은 점에서도 고집이 나왔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조언전 카드로 나왔으니까 해석을 좀 고집이 좋은 고집보다는 여기서는 좀 약간 나쁜 고집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나쁜 고집 뭐야? 나쁜 고집. 똥고집 같은 거죠. 예, 좀 주변에서 좀 융통성 없다는 말도 좀 들으셨을 거예요. 연애에 있어서 좀 나쁜 고집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연애에 있어서. 남의 말을 좀 잘 듣지 않겠죠. 이런 분들이라면. 주변에서 저 사람 괜찮다, 뭐 저 사람 너랑 잘 어울린다, 그렇게 말해도 본인은 정말 중요한 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다 그래도 절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본인의 코드에 맞아야 좀 사귀는 스타일이에요. 그 말은 좀 뭔가 연애를 시작하기에 쉽지 않고 좀 까다롭겠다.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문제야.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연애를 한번 시작하면 소신과 의리가 아주 강하다고 했잖아요. 혹시 연애가 좀 잘못된 연애로 흘러가고 있어도 쉽게 중단을 못해. 아까와 마찬가지로 주위에서 너희 둘이 조금 일반적이지 않아, 또는 뭐 너 남자친구 좀 이상하다, 그만 헤어져, 뭐 이런 말을 듣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연애를 지키려고 해요. 더욱 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좀 이런 자신의 소신과 의리가 있는데도 좀 약간 그런 문제를 발생하기도 하네요. 예. 자, 그러면 우리 2번 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지, 2번 분을 좀 꽃길로 안내해 줄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더 선. 네, 더 선 카드네요. 지금 꽃길이라고 했는데 지금 위에 해바라기가 딱 내송이 피어 있는, 꽃길이 진짜 딱 있는데, 그러네 진짜. 잠깐만요, 이거. 야, 지금 이거 애기 머리 위에 지금 난 애기가 곱슬머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해바라기를 머리에 쓴 거구나. 타로 카드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난 처음 봤네 이건. 미장원 갔다 온 게 아니구나 이 녀석이. 자, 더 선. 자, 태양 카드는 어때요? 밝고 좀 따뜻한 에너지의 카드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카드 그 느낌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2번 분은 좀 건강하고 밝은 사람과 궁합이 잘 맞다. 왜냐면 2번 분은 좀 변화를 또 두려워하는 또 스타일이잖아. 그렇다면 뭐야? 새로운 사람보다 좀 익숙한 사람일수록 좋죠. 새로운 사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더 선은 약간 친구의 의미도 있는 카드예요. 친구. 그러니까 친구 같은 관계로 익숙하게 지내왔던 사람과 좀 연인으로 발전하면 좋겠다. 평소에는 정말 편하고 친구처럼 지내다가 좀 어느 좀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서로 중요한 관계로 좀 발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 좀 궁합이 맞겠다. 그리고 좀 보면 선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좀 주변 사람들에게 좀 자신의 좀 긍정적인 기운을 좀 전염시켜 버리거든. 이번 분과 이런 분과 있으면 어떨까요? 이번 분은 현상 유지를 누구보다 잘해. 꾸준히 잘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과 만나면 굉장히 오랫동안 행복한 에너지로, 행복한 관계로 유지될 수 있겠다. 사실 좀 외모나 뭐 능력 이런 건 좀 그 둘 사람 관계에 있어서 좀 오래 가지 못해요.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야. 그 사람의 기질이 제일 중요해요. 기질. 몸에서 뿜어내는 기운. 저도 좀 그걸 중요시하는데, 다른 것보다 그런 영적인 내적인 부분을 중요시하는데, 특히나 2번 분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면 좀 끝을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그러니까 더 긴 연애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실증이 날 수 있는 요소인 그런 외적인 요소를 선택해서는 안 돼. 금방 질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요소, 그 사람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좀 바뀌지 않는 스타일이겠죠. 이런 사람, 밝은 에너지를 지닌 사람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분은 2번 분은. 자, 그럼 2번 분이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의 카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일지. 완전 반대가 나왔어요. 완전. 대박이다 진짜. 여러분들 지금 더 선 반대가 뭐겠습니까? 발입니다. 달. 밤이야 밤. 딱 봐도 반대 성향이에요. 지금 달 카드는 말 그대로 어두운 밤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좀 불안하고 감춰진 의도가 있고 뭐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사실 밤이 어두우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잘 안 보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또 두 번째로 보시면 지금 가재가 등장하죠. 자, 가재는 어떻죠? 껍질은 딱딱해요. 근데 속은 되게 부드러워요. 이중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카드가 등장합니다. 뭔가 감춰진 꿍꿍이 뭐 이런 걸 나타내는 의미야. 2번 분은 절대로 이런 뭔가 감추고 꿍꿍이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2번 분은 절대로 이런 꿍꿍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왜냐면 이런 사람은 뭔가 숨기게 있는 사람은 거짓말이 잦아. 핑계를 많이 대죠. 왜냐면 자신의 의도를 좀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더 이렇게 불안하게 만듭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자신의 의도를 좀 감추는 걸 좋아한다 했잖아.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카톡이나 뭐 SNS 할 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지금 이게 사귀는 관계여도 이성이 있는 걸 감춰. 그런 사진들을 절대 올리지 않죠. 왜? 솔로인 척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서로 뭐 프라이버시를 지키자면서 서로의 휴대폰 절대 보지 말자고 먼저 말해. 아니, 솔직히 서로 휴대폰 보는 거는 말 안 해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매너잖아요. 근데 혹시나 싶은 거예요. 볼 생각도 없지. 볼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먼저 말한다니까. 우리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 서로의 폰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보지 말자. 판도라의 상자는 열지 말자. 솔직히 아무 말 안 했으면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근데 갑자기 그런 말 한다면 뭐야? 뭔가 겁나 숨기는 게 많다는 거거든. 이번 분은 이런 분 만나면 제명에 절대로 못 죽어요. 진짜로. 왜? 그런 걸 알아. 뭔가 이번 분은 뭔가 숨기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믿으려고 하는 의리 있는 스타일이거든. 의리가 진짜 못 죽어도 최고야. 만약에 이분이 이 상대방 분의 패턴을 알아도 안 열어봅니다. 왜? 약속했잖아. 서로 안 열어보기로 했으니까. 의리가 있다니까. 심지어 안 열어봤는데 우연히 막 알지. 그런 상황 있잖아요. 휴대폰에서 카톡 내 카톡이냐고 딱 봤는데 뭐 내 남자친구 카톡이었던 거야. 그런데 왜 휴대폰 위에 상태 메시지 딱 떠버린다고. 보고 싶지 않았는데 봐버렸어. 다른 이성에게서 온 막 다정한 문자야. 카톡이야. 오빠 집에 잘 들어갔어? 이번 분 의리 있다고 했죠. 이거 누가 봐도 어때요? 오해할 만한 상황인데 오해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리 있기 때문에. 친동생이겠지. 친동생? 여동생? 외동아들이면. 그 사람 외동아들이면 그러면 아마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외동아들이지? 그러면 친척 동생이겠지. 좀 그런 부분에 좀 답답해요. 이 얘기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100% 뭐라 그럽니까? 이상하다. 야, 걔 다른 여자 있나 보다. 헤어져. 미친 빨리 헤어져.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그런 조언 듣나요? 듣지 않습니다. 좀 고집이 세고 자신의 연애를 지키려 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점점 골치 아픈 상황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욱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좀 깨름직한 더 문카드의 성향을 지닌 사람은 만나면 안 된다. 2번 분은.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분은 누구보다 또 자신과 관련 있는 사람을 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의리가 굉장히 강한 사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 다른 것보다 정말로 좀 진실되고 좋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이런 태양과 같은 사람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2번 분은 이런 내적인 부분을 많이 검토해야겠다. 그런 내적인 부분을 검토하려면 어떠해야 될까요? 평소에 좀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친구 같은 검증된 사이와 좀 연애를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분과 연인으로 발전하면 굉장히 안정되고 예쁜 사랑을 오랫동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2번 분 타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세 번째 분의 타로 리딩, 세 번째 분의 연애 성향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분은 8번 메이저 카드죠. 스트렝스, 인내 카드가 나왔네요. 여성이 지금 갑옷이나 뭐 무기 없이 사자를 좀 아이처럼 다루고 있죠. 굉장히 강한 내공의 소유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칼이나 무기, 뭐 채찍 이런 것으로 막 사자를 때리고 막 이렇게 길들이지 않은 거야. 정말로 천천히 그 사나운 사자를 언제나 자기를 위험에 막 달겨들 수도 있는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참고 견디면서 오랜 시간 걸쳐 순한 고양이로 만든 거예요.
정말 긴 인내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이런 분은 본인 자체가 워낙 부지런해요. 부지런하고 끈기 있는 분이야. 주변에서 특히나 성실하다는 말을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성실하다고. 본인 또한 좀 굉장히 좀 완벽주의자 성향을 강해서 이제 조금 좋은 고집이 있죠. 좋은 고집. 고집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고집 없으면 좀 그런 건 별로야. 고집이 있어야지 사람은. 또 주변에서 자기를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또 별로 신경 쓰는 타입이 아니야. 잘 봐. 이 여성 보면 주변에서 어떻게 말했겠어요, 이 사람한테. 야, 너 그러면 위험해. 갑옷 입고 사자한테 가. 야, 사자 물면 어떻게 갑옷 좀 입어. 갑옷 제발 좀 칼 좀 들고 가고 위험하다니까. 이렇게 말했을 거야. 근데 주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조금 위험해지더라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자를 길들였던 거야. 채찍으로 뭐 때리거나 뭐 칼로 위협했으면 사자가 어때요? 상처 입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이 여자는 주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신경 쓰는 타입이 아니다. 본인만의 방법 또 본인만의 방식으로 좀 스스로 완벽해지는 그런 타입이에요. 뭐 다른 사람들도 좀 시간 지나가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맞거든. 이렇게 길들이는 게 맞거든. 그래서 정말로 저 친구는 좀 저런 부분에서 되게 완벽하구나 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스타일이죠. 자, 연애에서도 이런 인내심이 상당합니다. 연애에서도 당연히 뭐 오랫동안 기다려줄 줄 알죠. 상대방이 나에게 좀 맞추기 위해서 오랜 시간 좀 버텨내는 스타일이에요. 여기서 좀 사자가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자같이 예를 들면 좀 날뛰는 사람이야. 본인의 스타일이. 근데 그 스타일을 변화시키고 인내할 줄 아는 거지. 사실 좀 사자가 고양이로 바뀌는 게 어쩌면 더 빠르지. 사람 좀 잘 안 변하잖아요. 사람 변화 잘 안 변해요. 사람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말이 왜 있겠어요? 좀처럼 사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3번 분은 이런 거를 좀 즐긴다고 할까요? 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좀 변화시키는 거. 그런 것에 좀 노력을 좀 다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분이 받아야 되는 조언, 그리고 또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건 조언점. 그리고 이거는 정말 잘 맞는 성향의 사람,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성향의 사람이에요. 자, 그럼 먼저 조언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언점. 2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연인이 저 자신의 컵을 좀 교환하고 있죠. 교환의 의미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에요. 소통. 자, 조언점으로 소통이 나왔다는 건 조금 이분이 소통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좀 인내하면서 상대방을 좀 바뀌는 걸 좀 기다려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소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좀 뭐 잠깐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좀 제가 최근에 진짜 재밌게 봤던 영화가 있는데 그 배우 조진웅 씨 나오고 왜 유해진 씨 나오고 그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막 휴대폰 게임하면서 그 되게 에피소드 일어나는 거. 나 진짜로 너무 재밌고 웃기게 잘 봤는데 거기서 배우 조진웅 씨랑 와이프 역할로 나왔던 분이 김지수 씨예요. 네. 김지수 씨는 정신과 의사고 조진웅 씨는 성형외과 의사로 나오는데 의사 부부잖아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서로의 그러니까 의료 행위 그러니까 뭐 정신과 상담이나 아니면 성형외과 그런 거를 서로 좀 인정하지 않아. 그건 의술이 아니다 서로. 자신의 거는 의술인데 그거는 의술이 아니다. 그거는 어떤 시술이고 뭐 의료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좀 약간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일을 겪다가 마지막에 영화 마지막에 조진웅 씨가 좀 김지수 씨한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모든 관계의 시작, 그러니까 둘 간의 관계의 시작은 좀 차이를 인정하는 게 먼저다. 시작 자체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이런 뉘앙스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진심을 털어놓고 소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실 3번 분은 상대방을 좀 변화를 강요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연애가 좀 상대방의 변화를 강요할 수는 있겠지만 좀 강요하기보다는 좀 서로 다르다는 걸 좀 인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너 그런 사람이구나. 난 이런 사람이야. 서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야. 그냥 바꾸려고 뭐 아니면 서로 맞춰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아마 좋은 점 카드로 상대방과 컵을 교환하는 좀 소통의 카드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좀 정리를 다시 하자면 완벽한 타인 겁나 재밌다.
저 3번 봤어요. 3번.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대단한 영화인 것 같아요. 나는 그 영화 진짜로 감독님 천재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3번 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리 연애에 있어서 꽃길을 걸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8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네요. 한 남자가 지금 작업에 좀 매진을 다 하고 있죠. 앞에 뭐 걸려 있는 펜타클들은 약간 막 이렇게 쌓아 올린 거 보니까 좀 오랜 기간 좀 일을 했는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똑같은 일을 하죠. 장인 카드라고 합니다. 장인 카드. 이런 분들, 장인의 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때요? 굉장히 인내심이 있고 끈기가 있고 그런 타입이에요. 자, 인내심이 많은 우리 3번 분이 또 인내심이 많은 장인 같은 사람을 만나면 가장 이상적인 연애겠다.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꾸준히 노력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야. 당연히 굉장히 성실하겠죠. 연애를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상대방의 성향이 뭐 이런 방향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기 전에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려고 좀 노력하는 타입이야. 자기가 혼자서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난 그러면 그런 사람 좀 바뀌어야지. 스스로도 그걸 되게 즐기는 스타일이고. 사실 뭐 이런 분이라면 3번 분이 상대방이 자기가 추구하는 연애대로 변화시키려고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완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둘은 그냥 완벽한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좀 뭐 이 카드랑 좀 별개로 제가 좀 조언을 좀 드리자면 3번 분이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는 연애가 있어요, 사실은. 자신이 추구하는 완벽한 상대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상대방을 그런 사람을 막 변화시키려고 막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사람을 찾으면 돼요. 연애 자체를 내가 생각하는 그런 좀 완벽한 사람 있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한 5가지 중에 한 4가지 정도. 그럼 하나만 변화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편해요. 그러면 좀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연애의 시작 자체가 좀 늦을 수는 있겠지.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 찾는데 그 사람 찾아야 되니까. 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연애에 좀 도달하는 거는 오히려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지. 애초에 그런 사람. 왜냐면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다행히 이런 장인의 성향으로 알아서 변하는 사람이라면 괜찮겠지만 애초에 자기에게 딱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애초에 골라서 그 사람이랑 시작하면 연애가 좀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인내할 필요 없이 좀 편안하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 뭐 요런 분도 괜찮겠지만 애초에 본인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절대로 다른 사람 다 만나도 우리 3번 분 같은 분이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분 뽑아놓은 거 한번 볼게요. 6번 컵 카드. 6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자, 지금 이거는 어린 소년 소녀가 꽃을 주고 있어요. 일명 좀 회상하는 카드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우리 옛날에 그렇게 썼는데 라고 옛날을 생각하는 그런 카드인데 좀 옛것에 좀 얽매여 있을 때 나오는 카드야. 옛날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 사실 만남이 있으면 어때요? 이별이 있죠. 앞으로 만약에 3번 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 당연히 옛 연인이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 상대가 모태솔로가 아닌 이상 분명 3번 분 만나기 전에 연인이 있었을 거야. 이런 사람은 이런 옛 기억에서 못 태어나온 사람이다.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3번 분 같은 성향은. 이런 사람은 꼭 지금 연인을 좀 옛 연인과 비교하려고 해요. 그죠? 그런 사람 많죠. 좀 대놓고 뭐 옛날 걔는 이랬는데 넌 왜 이래?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설마 사람이라면. 하지만 머릿속으로 혼자서 계속 비교하는 거야. 그리고 막 지금 연인의 모습에 옛 연인의 모습을 막 찾으려고 해요. 막 얘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알죠?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과거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야. 자, 우리 3번 분은 좀 변화시키는 걸 좋아하는데 자신한테 맞춰주는 걸. 이 사람이 변화하려고 할까요? 이 사람은 오히려 3번님을 좀 옛 연인처럼 만들려고 할지도 몰라요. 옛날 그 사람이 좋아하던 스타일의 옷을 사준다든가 뭐 같이 맛있게 먹었던 둘이 같이 즐겨 먹던 음식점을 데려간다든가. 진짜 조금 더 오버해볼까요? 오버하면 어쩌면 연락을 하고 지낼지도 몰라. 아직도 나 그런 사람 봤어. 친구처럼 지내는 거. 이런 성향의 사람이라면 옛 연인과 좀 친구처럼 지낸다고 연락처도 안 지우고 가끔 연락하고 가끔 만나거나 친구처럼.
난 모든 사람이 저랑 같은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옛 연인과 친구로 지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옛날 사람 말고도 솔직히 친구 맺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굳이 서로 잘 안 맞아서 헤어진 사람이랑 친구 관계로 유지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이건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잠깐 제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왜 그게 안 되냐면 친구가 안 되냐면 한 번 헤어진 커플이지만 좀 계속 연락을 하고 또 뭐 가끔 만나서 친구처럼 지내면 좀 그런 유혹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예. 막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뭐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의 연인과 싸워. 그럼 둘이서 연락 안 하죠. 됐어 연락하지 마. 연락 끊어. 완전 헤어진 상태는 아니고 싸워서 둘이 전화 끊어요. 그러면 바로 전화해요. 옛날 연인한테 힘들다고. 둘이 한 만나죠. 술을 마셔. 둘이 잔뜩 취해. 지금의 연인을 막 얘기하면서 넌 이랬는데 이러면서 막 취해. 옛날 기분에 젖어서. 필름이 끊겨. 그럼 다음 결과가 어때요? 이게요? 어떻게 흘러가요? 이게 그렇다니까요. 그런 유혹에 완벽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이라도 절대로 3번분은 어때? 이렇게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을 만나면 절대로 안 된다. 사실 이 부분은 3번분뿐만 아니라 나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 모든 분은 좀 이렇게 난 과거에 얽매여 있는 분은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분은 그 과거의 분과 좀 다시 잘 시작하던가 아니면 그 스스로 좀 이별을 하고 나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 이별을 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뭐 이별은 뭐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성급하게 좀 시작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과거의 기억을 잘 털어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별이 더 중요하다고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3번 분은 좀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고 완벽주의자 성향의 사람이다. 본인의 꽃길을 위해서는 자신보다도 먼저 자신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그 노력형 타입의 아주 성실한 타입의 장인형 카드의 타입의 사람을 만나면 둘 관계의 합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한번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하겠지만 이렇게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면 상극이다. 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 요거 적어두세요. 이건 진짜. 네. 자, 우리 3번분 리딩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 분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분의 영향 성향은 더 풀 카드가 나왔네요. 더 풀 카드 0번 메이저 카드인데요. 이건 좀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이 여행을 떠나서 자신의 삶을 완성하는 의미의 그런 카드입니다. 뭔가 되게 홀가분한 여행을 떠난 느낌이죠. 뭐 짐이 보면 뭐 캐리어 끌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 굉장히 단촐하고 보찜 하나니까. 또 왼손에는 지금 보면 하얀 장미를 들고 있는데 하얀 장미는 이건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년 어때요? 뭔가 좀 새로운 여행을 하는 느낌. 그 새로운 상황에 좀 약간 호기심이 많겠죠. 아무래도 막 여행 떠나고 막 어디 새로운 곳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호기심이 많고 되게 순수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새로운 여행을 즐기는 유형이다. 그러면 이런 분은 어떤가요? 새로운 것을 되게 그런 자극적인 것을 자주 찾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어때요? 호기심이 굉장히 남들보다 많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서도 좀 새로운 사람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냥 이 사람은 너무 순수하고 좋기 때문에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이 막 다 관심의 대상인 거야. 그냥 그만큼 순수한 거죠. 자, 이렇게 호기심이 많으면 좀 삶을 좀 다채롭게 만들어줘요. 좀 다양하게 만들어줘요. 이것저것 많이 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4번 분과 좀 같이 주변에 계신 분들, 지인분들은 아마 항상 즐거워할 거야. 야, 난 너랑 같이 있으면 항상 재밌다. 이런 말도 아마 자주 들을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은 순수하다 그랬잖아. 또 좋은 에너지를 워낙 많이 품고 있어요. 되게 순수한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을 전염시킨다 그랬잖아.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면이기 때문에. 하지만 좀 새로움, 즉 새로운 자극을 워낙 계속 좋아하다 보면 기존 것에 대해서 좀 지겨워하기도 해요. 뭐 연애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사람에게 좀 관심이 금방 생기는 타입이다 보면 기존에 좀 만약에 사귀고 있던 사람한테 좀 실증을 좀 빨리 느낄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연애가
좀 길게 가지 못하고 좀 짧은 연애를 좀 반복할 수 있는 성향의 사람이겠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께 조언점 카드, 그리고 꼭 만나야 되는 사람, 잘 맞는 사람, 그리고 꼭 피해야 되는 사람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조언점 카드입니다. 조언점 카드. 그리고 이거는 꼭 만나야 되는 사람, 이거는 꼭 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조언점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언점 카드로는 더 스타 카드가 나왔네요. 더 스타. 스타도 좀 약간 비슷한 계열의 카드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 이거 반짝반짝 빛나고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좋은 에너지를 주는 그런 느낌이 나죠.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스타 같은 거야 진짜. 그런데 이게 좋은 쪽으로 나왔다는 건 지금 이 스타 카드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는 키워드를 좀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스타는 좋은 쪽으로는 뭐 밝음, 감성, 뭐 영감, 뭐 매력적인, 뭐 순수함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나쁜 쪽으로 보면 좀 지속력이 짧다, 좀 불안하다 이런 키워드도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했잖아. 이것도 그런 카드거든. 아무래도 좀 금방 실증을 느끼는 부분. 그래서 지속력이 짧은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고 이런 카드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4번분 같은 경우에는 더풀이나 뭐 스타 이런 분들 에너지 자체가 되게 느낌이 막 통통 튀어나오는 느낌이에요. 통통. 그래서 주변 분들이 좀 귀여워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통통통 튀는데 통통통통 이렇게 튀어버린 거야. 어디로 튀어갈지도 몰라요. 진짜 너무 크게 말했네. 진짜 막 통해서 막 저까지 튀어가는 거야. 주변 분들이 약간 좀 불안해할 수도 있어. 너무 통통 튀어다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겠다. 자, 그러면 우리 4번분의 연애를 우리 꽃길로 안내해줄 좀 완벽한 궁합의 상대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 매지션, 마술사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게 뭐냐면 중세시대의 좀 마술사는 뭐 현재 요즘 시대는 얘기하자면 좀 엔터테이너, 연예인 같은 느낌이에요. 연예인 되게 매력적이죠. 또 여기 자세히 보시면 테이블 위에 동전, 컵, 칼, 나무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게 사원소를 뜻하는 거예요. 뭐 동전은 흙, 컵은 물, 칼은 바람, 뭐 나무는 불,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 네 개가 다 올라가 있다는 건 다재다능하다. 더 매지션의 성향의 사람은 주변에서 보면 못하는 게 없어. 다 잘해. 뭐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리더십도 있고 뭐 외모도 매력적이고. 옛날 좀 학창 시절에 그런 친구도 한 명씩 있지 않았어요? 일단 반의 반장이야. 반장이 뭐야? 리더십 있잖아. 촤, 리더십. 당연히 공부는 잘해요. 또 게다가 막 이게 친구들한테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죠. 반장이니까. 사교수도 뛰어나게 주 당연히. 또 뭐 체육 시간 되면 막 축구 하는데 또 이런 애들이 또 꼭 최전방 공격수야. 반장이, 공부 잘하는 반장이 골도 자기가 다 넣어. 그러니까 운동도 기본이고. 또 놀러 가. 막 수학여행 가잖아. 가면 또 그때 막 그 당시에 막 춤은 다 출 줄 알아요. 당연히 노래는 기본이겠지. 말재주도 좋아서 막 애들이랑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유머러스 하고 뭐. 사실 이런 게 좀 다재다능하고 완벽한 느낌이죠. 제가 좀 그런 학창 시절을 좀 보냈어요. 예. 그때 경주로의 수학여행 기억나네요. 석굴암 앞에서 그냥 그렇게 절 쫓아다니던 소녀 팬들이 참 그냥 막 그냥 나랑 저기 수도가에서 물 한번 같이 먹어보겠다고. 죄송합니다. 예. 정말 그 더 매지션 이런 성향의 사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냥 팔방미인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약간 좀 깊이감이 없을 수는 있어. 깊이감이. 자, 노래를 잘 부르면 진짜로 노래를 엄청 잘 불러서 가수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 가수가 될 정도는 아니야. 뭐 공부도 잘하는 편인데 전교 1등 정도는 아니야. 서울대 갈 정도는 아니야. 뭐 축구도 잘해서 뭐 국가대 뭐 축구 선수가 될 정도는 아니야. 그냥 모든 것을 얇게 다 잘하는 거야. 많이 알고. 근데 뭐 연인으로서 지내기에는 어떨까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보여주는 매력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좀 4번분한테는 꼭 잘 맞는 사람이겠다. 4번분의 유일한 단점이 지속성이 떨어진다. 금방 실증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지루할 틈이 없어. 매일 보여주는 모습이 새롭기 때문에. 자, 성향도 지금 소년, 뭐 스타, 매지션, 뭔가 이게 한결 같거든요. 좀 비슷한 거야. 세 카드가 좀 약간 호기심, 아이디어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둘 다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같이 연애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
항상 새로운 데이트 장소, 새로운 맛집 이런 곳을 둘이 맨날 찾아다니는 거야. 되게 연애를 여행하듯이 하는 느낌이 될 거예요. 진짜 여행하듯이. 말하다 보니까 되게 즐거운 연애일 것 같네요. 나도 즐거워지는 느낌이에요. 조심할 거는 워낙 좀 말재주가 좋고 매력적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자신의 매력을 어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좀 잘 챙겨야 돼요. 좀 혹시나 뭐 좀 다른 날파리들이 좀 껴들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4번 분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 만나면 안 되는 사람 한번 볼게요. 자, 최악의 유형의 사람인데 이건 정말 최악이네요. 더 데빌이 나왔어요. 타로에서 정말 최고로 최악의 조합이 있어요. 최악의 조합. 이거는 뭐 어떤 경우에는 되게 좋은 조합이에요 라고 얘기 드리는 것도 있는데 이 조합은 무조건 나쁜 조합이야. 몇 가지 중에서 이게 거의 단연 1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년 카드와 데빌 카드 조합이에요. 딱 봐도 느낌이, 자 봐봐, 어때요? 소년이 데빌한테 좀 잡혀먹힐 것 같아. 확 잡아먹을 것 같죠. 바보가 악마한테 걸려든 거야. 바보가 악마한테 걸려든 겁니다. 자, 바보가 악마한테 걸려들면 어떻게 되냐고? 밑에 보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림처럼 되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서 그냥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서. 끔찍하죠. 끌려다니는 겁니다.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4번 분은 정말 바보처럼,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되게 순수하시다고 했잖아요. 또 특히 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데 더 매지션, 이 사람은 좀 매력적인 정도라면 데빌은 매력적이야. 근데 그 매력이 매력을 넘어선 마성의 매력, 이렇게 의미를 둬도 될 것 같아요. 마성의 매력, 마력 같은, 정말 사랑을 그냥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4번이 입장에서는 진짜 이런 사람 만나면 그냥 너무 좋지. 막 처음에는, 초반에는 완전 나쁜 남자 스타일이거든. 뭐 평범하지 않죠. 굉장히 정상적인 관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걸 경험하게 될 거야. 막 이런 사람 만나면 막 항상 막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아주 그냥 감정 기복이 막 출렁출렁하는, 그냥 아니면 버라이어티한 연애를 하겠죠. 순간적으로는 너무 즐겁고 행복할 수는 있어. 하지만 이런 사람은 굉장히, 말했죠,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나쁜 남자 같은 스타일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요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사회 규범이나 뭐 도덕적인 양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최우선이 아니야.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니야.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정말 좀 위험하게 멋대로의 삶, 범법을 행위를 행할 수도 있어요. 멋대로의 연애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람한테 끌려다니면 다칠 수가 있겠죠. 예. 뭐 옛날에 그 비트 아세요? 비트? 정우성 나오는 영화예요. 정우성이 어때요?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 오토바이를 타고 막 질주하는 장면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장면입니다. 어디서 봤을 거예요. 막 질주를 하는데 일단 머리 헬멧 썼나요? 헬멧 안 쓰고 그냥 오토바이 탑니다. 예. 도로교통법 위반이야. 자, 심지어 어때요? 헬멧 안 쓴 것까진 괜찮아. 두 손 놓습니다. 두 손 놓고 눈까지 감고 타요. 이것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남자죠, 정우성. 비트에 나온 정우성. 이런 사람 같은 거예요. 잠깐만, 저기 비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 때가 쏙 비트 이거 아니고 영화 비트 몰라요? 저도 몰라요. 사실 저도 모르는데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알았어요. 워낙 옛날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옛날 음악도 좋아하고 옛날 영화도 좋아하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서 본 거야. 이게 아마 내가 태어나기 전 작품일 거예요. 아마 되게 오래된 작품인데 내가 태어나기 전 작품이다. 맞다. 인터넷 좋아요. 좀 다 알 수 있으니까, 그죠? 여튼 좀 자극에 취약한 4번 분이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유형이 이런 악마 같은 나쁜 남자 스타일이다. 정말 바보가 악마한테 걸려드는 격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는 뭔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 사람이. 근데 그 매력이 좀 퇴폐적인 매력이나 아니면 좀 약간 정상적인 느낌의 매력이 아니면 그냥 바로 도망가세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바로 빠져나오세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사람이라도 좀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야, 우리 4번분은. 자, 우리 4번분 정리할게요. 4번분은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의 소유자다. 새로운 것에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하지만 지속성, 좀 실증을 빨리 느끼는 타입이기 때문에 좀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매지션의 성향의 사람을 만나면 예쁜 연애를 좀 즐겁게,
여행하는 기분을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알겠죠? 자, 그러면 4번분 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꽃길을 열어줄 연애 상대, 그리고 최악의 길을 열어줄 연애 상대를 구분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